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2월이 5일째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선거가 29일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정권 교체, 국민의 열망의 그 퍼센티지가 55%를 훨씬 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 열망을 완수하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로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하는 게 국민의 다수결의 여망을 충족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동아일보에 말이죠. 역대급 대선 토론 시청률이 이번에 아주 역대급 대선 토론 시청률이었는데 더 많은 토론으로 국민 갈증을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하의 사설이 나와서 눈을 끌고 있습니다. 그저께 열린 첫 대선 후보자 4자 TV 토론 시청률 합계가 얼마나 나왔냐면 39%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39% 시청률이란 건 대단한 시청률입니다. 이번 대선이 영 재미없다고 국민들은 보면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권 교체, 누가 적합하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 야권이 단일화 꼭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또 갖는 것 같습니다. TV 토론이 처음 실시된 1997년 15대 대선 55%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시청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97년도 15대 대선 때는 55%인데 그 다음에는 시청률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39%, 그러니까 약 40%를 기록했다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역대상 두 번째로 시청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자, 다른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본 시청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채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본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은 이 통계에 지금 안 넣습니다. 그런 채널 조회수도 거의 한 300만을 훨씬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상파 3사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300만을 넘었는데 다른 유튜브 방송의 채널로 중계방송된 것은 도대체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른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본 시청자들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제일 흥미없는 대선이면서도 가장 흥미를 많이 유발시킨 것은 그 이유는 정권 교체라는 그 관심, 국민적 관심입니다.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55%가 넘었고 현 정권 유지를 하자라는 퍼센티지는 30대 퍼센트입니다. 30대 안에서 맴돌고 있는 퍼센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겠습니까? 대선 후보의 역량과 도덕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정책 등에 대한 유권자 관심,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셈입니다. 이제 30일 정도 남아있는 이 대선까지 법정 TV 토론이 이달 21일하고 25일, 다음 달 2일 세 차례가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명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 주제별로 토론하게 됩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르면은 이달 8일 한 차례 비법정 토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돈 속에서 치러진 5년 전 19대 대선에서도 총 6차례 TV 토론이 열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제 토론까지 포함해서 5차례 토론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저께 진행된 TV 토론은 시간 제한, 토론 방식의 한계 등으로 심층적인 상호 검증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질의응답이 오고 가다가 툭 끊어지고 본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311만 주택 공급 공약을 놓고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검증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311만 주택 공급 놓고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검증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로 말로만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 토론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습니다. 윤 후보가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추가 토론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해가 지금 이 동아일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TV 토론이란 거는 유권자가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날 아마 보셨을 겁니다. 누가 신사적이고 신사 대통령이고 누가 기름장이고 척척척척 빠져나가고 누가 누구를 꼴탕을 먹이는 것인가 이렇게 눈여겨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들의 보는 견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져가는 과정, 이게 TV 토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유권자 30% 이상 부동층의 과반이 TV 토론을 보고 대선 후보를 결정하려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토론 횟수를 최대한 늘려 동시에 또 토론 방식도 좀 양자나 다자 등으로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획기적인 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이 안보의 소위 국가 외교 안보에 대한 행태가 각 후보마다 어떤 것인가를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알았습니다. 중국을 중시하는 사람이 튀어나왔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국가안보가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이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가안보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다, 북한에 대해서 어떻다, 미국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냐라는 것도 그저께 그 토론을 통해서 다 느껴짐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분이 있고 어떤 후보에게 불안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대선 토론은요 말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려면은 시중에 가면요 웅변학원 강사들이 더 잘합니다. 네. 기름 같은 쫙 참기름 바르고 올리브유 바르고 뭐 발라가지고 매끌매끌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 변사 같은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수두룩벅적합니다. 예. 그 내용성, 그 대선 주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품격, 그리고 그 내용성 애국심에 연결되어 있나 하는 그런 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저 사람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감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거짓말 아니고 정직한 사람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선 대통령은 신뢰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 귀한 표를 던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선 토론이 참 중요하다. 네. 이상한 무슨 뭐 용어를 쓴다든가, 이상한 무슨, 뭐 정말 유식한지 무식한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한 용어를 쓰고 해서 그걸 뭐 이렇게 한다, 구사한다든가 하면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다 압니다. 저런 말이 있나 하는 사람도 있고, 유식하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왜 저런 말이 사용되어야지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어떤 말 빼놓고 막 그냥 공방이 있죠. 네, 국민들 똑똑합니다. 절대적으로 똑똑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요 순수하고 깨끗하게 이
나라를 지켜가고 국민과 같이 호흡하고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그 인생의 가치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나라를 굳건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원한다고요. 굴종하는 지도자보다 당당하게 동맹과 함께 같이 가서 이 나라를 번성시키는 그러한 담력 있고 또 포괄적이고 또 리더십이 충만한 그리고 순수한 애국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지금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선거가 이제 30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야권 단일화에 의한 정권 교체, 국민의 55%가 원하는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 힘의 역량을 국민의 힘의 역량 될 사람한테 모두 다 집합시키는 소위 함께 가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